내가 가진 거, 죽고 나서 줄 바엔 뭐 살아있을 때 주는 게 낫지 않나? 또는 그래도 내 자식인데 어려울 때 당연히 도와줘야지 뭐 이런 생각들 혹시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? 많은 부모님들이 좀 이런 마음으로 자녀에게 재산을 미리 물려주시곤 하죠. 처음에는 이게 다 사랑이고 마지막 선물이다 이렇게 믿으면서요. 근데 시간이 좀 흐르고 나서 예상치 못한 어떤 외로움이나 후회만 남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. 아이고 내가 너무 빨리 모든 걸 준 건 아닐까? 뭐 이런 마음이죠. 오늘은 바로 이 문제, 그러니까 자녀에게 재산을 미리 넘긴 후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의 이야기를 좀 깊이 들여다보려고 합니다. 한 어르신의 실제 사연을 바탕으로 해서 이 복잡한 상황을 같이 한번 살펴보시죠. 72살 김용철 어르신 가명입니다만 이분의 이야기인데요. 평생 정말 성실하게 일하셔서 두 자녀 대학 졸업시키고 결혼까지 다 시키셨어요. 이제 좀 쉬시려나 했는데 아들이 온 거예요. 큰아들이. 사업자금 때문에 좀 도와달라고 눈물로 호소했답니다. 아버지, 집 한 채만 명의 이전해 주시면 그걸로 대출받을 수 있어요. 제가 꼭 다시 사드릴게요. 이러면서요. 매주 찾아뵐게요. 이 약속까지 하고요. 아들의 그 눈물, 또 약속, 이걸 믿으신 거죠. 그래서 서울 외곽에 있는 아파트를 증여하셨습니다. 그런데 현실은 좀 달랐어요. 아들 연락은 점점 뜸해지고 명절에도 뭐 얼굴 보기가 힘들었죠. 결국 그 아파트는 담보로 넘어가 버렸고 아들은 사업 실패했다 이러면서 미국으로 떠났다는 소식만 들려왔습니다. 마지막 카톡 대화가 작년 설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거였다고 해요. 더 안타까운 건 작은 아들하고도 이 재산 문제 때문에 사이가 멀어졌다는 겁니다. 어르신 말씀이 내가 그땐 도와주는 게 맞다 생각했는데 지금은 내가 뭘 위해 살아왔는지 모르겠어. 자식 뒷바라지 하면서 살았는데 지금은 혼자 밥 먹고 혼자 병원 가. 돈이 문제가 아니라 뭐랄까 마음이 완전히 무너졌어. 이렇게 토로하셨습니다. 정말 안타까운 사연이네요. 근데 이게 사실 있잖아요. 주변에서 생각보다 자주 듣는 이야기예요. 많은 분들이 그냥 자식이 변했다 이렇게만 생각하시는데 조금 다른 관점에서 볼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. 바로 내가 너무 일찍 내 권리를 넘겨준 건 아닐까 하는 그런 질문이죠. 우리가 노년기에 흔들리지 않으려면 두 가지 기둥을 좀 단단히 세워야 하거든요. 그게 바로 관계의 적절한 거리하고 또 하나가 경제적 권한입니다. 모든 걸 다 내주고 그냥 무조건적인 효도를 기대하면 그 기대는 실망으로 돌아오기가 너무 쉬워요. 재산증여라는 게 단순한 사랑 표현 이걸 넘어서 노후의 삶과 직결된 일종의 책임의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는 겁니다. 언제, 어떻게, 또 어떤 조건으로 줄지 이걸 아주 신중하게 고려해야 해요. 그 경제적 권한이라는 말씀이 어떻게 보면 좀 자녀와의 관계를 너무 계산적으로 만드는 건 아닌가? 이렇게 걱정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. 네, 충분히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. 근데 여기서 말하는 경제적 권한이라는 게 단순히 돈을 그냥 꽉 쥐고 있어라 이런 의미는 아니에요. 내 삶의 중요한 결정들이 있잖아요. 예를 들면 내가 어디서 살지, 또 어떤 돌봄을 받을지 이런 것들을 다른 사람한테 맡기는 게 아니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힘, 즉 삶의 주도권을 계속 유지하는 걸 뜻합니다. 이게 지켜져야 부모로서의 자존감도 유지될 수 있거든요. 그러니까 관계를 계산적으로 만든다기보다는 오히려 더 건강한 관계를 위한 어떤 안전장치가 될 수 있다는 거죠. 그렇군요. 계산적인 게 아니라 오히려 건강한 관계를 위한 안전장치다. 그러면 어르신 사연 같은 그런 안타까운 상황을 좀 피하려면 실제로 어떤 방법들을 좀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? 요즘 좀 현명하신 어르신들이 쓰시는 몇 가지 방법들이 있다고 들었습니다만, 첫 번째 방법이 바로 그 조건부 증여입니다. 그냥 주는 게 아니라 조건을 붙이는 거죠. 예를 들면 매달 얼마씩 생활비를 지급해라 라던가 아니면 정기적으로 방문해서 부양 의무를 다해라 이런 조건을 거는 겁니다. 네, 맞습니다. 이게 법적으로 의미가 있는 게 만약 그 조건이 지켜지지 않잖아요. 그러면 그 증여계약 자체를 해제하거나 아니면 재산을 다시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. 법적인 근거가 되는군요. 그렇죠. 물론 이게 감정적으로는 굉장히 어려운 결정일 수 있지만 그래도 최소한의 안전판 역할은 할 수 있다는 거죠. 네. 그리고 두 번째 방법은 거주권 보장 방식이라고요. 그러니까 집 명의는 자녀에게 넘겨주더라도 부모님이 평생 그 집에 사실 권리,
이걸 계약서에 딱 명시하는 거. 네, 특히 지금 살고 계신 집에 대한 애착이 강하신 분들께는 이게 아주 중요할 수 있어요. 소유권은 넘어가더라도 내 주거 안정만큼은 확실하게 보장받는 방법이죠. 그렇군요. 세 번째는 또 유언장 활용이 있겠고요. 모든 재산을 살아계실 때 다 주지 않고 일부나 혹은 상당 부분을 유언을 통해서 그러니까 사후에 상속되도록 남겨두는 거죠. 맞습니다. 이 방법의 가장 큰 장점은 살아계시는 동안에는 재산에 대한 완전한 통제권을 계속 유지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. 뭐 관계가 변하거나 예상치 못한 상황이 생겨도 대비할 수 있죠. 마지막으로 네 번째 방법은 금전 분할 증여 방식. 큰 재산을 한 번에 그냥 턱 주는 거 아니라 뭐 필요할 때마다 혹은 자녀의 상황이나 태도를 좀 보면서 여러 번에 나눠서 증여하는 거죠. 그렇죠. 관계를 계속 좀 확인하면서 재산을 이전할 수 있고 또 한 번에 큰 돈이 오가는 그런 부담도 줄일 수 있고요. 이 방법들이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사실 핵심은 다 똑같습니다. 재산을 먼저 다 주고 나서 우리 애는 안 변하겠지 하고 바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. 그게 아니라 관계를 충분히 먼저 보고 신뢰가 쌓인 후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여러 안전장치들을 마련한 후에 재산을 주는 게 맞는 순서라는 겁니다. 순서가 중요하다. 네, 순서가 바뀌면 앞서 그 김영철 어르신처럼 정말 깊은 상처만 남을 수가 있어요. 오늘 이야기가 어떻게 들으셨을지 모르겠습니다. 조금은 무겁게 느껴지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하지만 이게 또 외면할 수만은 없는 현실이니까요. 우리 스스로를 좀 지키는 지혜가 필요한 시대가 아닌가 싶습니다. 노년기에 정말 중요한 게 뭐 돈이나 건강 물론 중요하죠. 근데 어쩌면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바로 자존감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. 내가 가진 것을 소중히 여기고 내 삶의 중요한 결정들을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지 않고 내가 스스로 내리는 것. 이것이야말로 좀 품위 있는 노년을 만들어가는 기본이 아닐까 합니다. 그렇다면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런 질문을 좀 던져보고 싶습니다. 오늘 저희가 살펴본 이런 구체적인 방법들을 넘어서서요. 여러분의 삶에서 자존감을 지키면서 동시에 가족 관계의 어떤 건강한 균형, 이걸 이루기 위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무엇인가요? 이게 꼭 재산 문제가 아니더라도요. 그 균형점을 한번 스스로 찾아가 보는 고민 한번 해보시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.